안녕하세요. 자, 오늘 4, 5월 마지막 강의죠. 네, 요약 주택법하고 그리고 농지법으로 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주택법 진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주택법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주택법 펼쳐 두시고 앞을 보시면 돼요. 자, 주택법은 건축법에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가 몇 가지로 구분됐죠? 주택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시작해서 야영장시설 용도까지 네, 29가지로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됩니다. 자, 그 중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을 대상으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택법이 되고요. 주택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자, 총칙편에 보면은 주택의 용어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용어 정의 부분은 한두 문제 매년 꼬박꼬박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주택 중에서 이제 국민주택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됐었죠. 네. 자, 용어 정의는 매년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입니다. 주택의 건설.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의 집을 지어요. 미만의 집을 지으면 무슨 법 적용받죠?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근데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집을 지으면 네, 주택법 적용을 받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요. 이때 건설 파트는 두 가지가 있죠.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의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라고 부르죠. 네,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고 뭐죠? 사업주체. 건축법상 건축주를 주택법에서는 사업의 주체라고 그래요. 그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진 게 등록 사업자하고 그리고 주택조합이죠. 네, 주택조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졌고요. 아마 1, 2월 강의는 용어 정의하고 사업주체, 등록사업자라든지 주택조합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은 많이 익숙하죠. 조용하네요. 자,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 위주로 강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관련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건설 파트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공부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오늘 주택건설 사업 절차, 이 주택건설 사업 절차에서 상당히 많은 영역으로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넓혀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건설된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 공급 방법, 주택법상 건설된 공동주택 등이 어떤 방법으로 공급될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공급은 곧 이제 새로 건설된 주택을 이제 입주 예정자에게 분양해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입주권과 분양권 전매가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부는 그냥 둡니까? 규제해야 됩니까?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과 입주권이 거래되면 결국 주택값을 올리게 되고 네, 투기 수요를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파트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기 위한 네, 투기 목적인 네, 각종 그 주택 증서, 뭐 입주권이나 분양권 등등의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많이 펼치게 될 것 같고요. 건설 절차에서 네, 두 문제 내지 세 문항 정도, 평균 한 두 문항 정도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공급 파트에서는 출제 문항이 좀 많습니다. 두 문제 내지 세 문항 정도 출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주택 건설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택 건설 자금.
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주택 건설 자금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주택 상환사채,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등이 출제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쭉 진행할 거고요. 자금 파트도 기본적으로 한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늘 3, 4월 강의는 이렇게 됩니다. 용어 정의는 늘 용어 정의하고 우리가 시험 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용어 정의는 이제 입문과정이나 1, 2월 과정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 출제, 등록 사업자 주택조합도 3, 4월 강의에서는 강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는 건설 절차부터 주택 건설 절차부터 시작해서 공급 그리고 자금 파트 이 뒤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강의를 3, 4월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출제 문항수 몇 문항 정도 출제될까요? 네, 7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건축법하고 같고요. 근데 분량이 건축법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주택권 전략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 여기서부터 진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나 하면은 자, 여러분 교재는 619페이지 오시면 되죠. 619 오십시오. 자, 기본서 619페이지 오시면은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같이 볼지도 그렇게 하고요. 619페이지 제일 위에 핵심 콕콕에 보면은 이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의 절차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건설, 주택건설의 절차가 됩니다.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는 자, 단독주택 몇 호? 30호. 공동주택 몇 세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설회사가 Y건설에서 서울에다가 5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니까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잖아. 그래서 그 500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들고 서울시청에 가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과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우리 알고 있죠? 구분을 하면 되죠. 30호, 3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50호, 50세대 이상 이게 중점을 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를 안다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똑같이 이제 비교해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누구에게 받죠? 세종특별자치시장 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을 할 때는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합니다. 누가 허가하죠?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 지난주에 공부했죠.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잠시 뒤에 봅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지의 소유권,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 여기서 매수 청구제도 들어갑니다. 매수 청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면제까지 오늘은 범위를 상당히 확대를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면제까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면제잖아. 받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지만 건축 허가 받고 쉽게 건축에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관련 내용을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다음에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내 착수 원칙이었잖아.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건축허가 받고 3년 내 착수 있어야 되고요.
건축 허가 받고 2년 내에 건축공사 착수가 없으면 건축하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근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몇 년 내에 착수죠? 5년. 5년 내에 착수가 원칙이에요. 5년 내에 착수가 없으면은 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작년에 시험 문제예요, 그게. 정답을 결정했었죠.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미 규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착수합니다. 착수 신고하겠죠. 공사 착수를 하는 신고합니다. 5년 내 착수 신고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착수 신고 시기라든지 여기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을 공부합니다. 착수 시기라든지 그리고 착수 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취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수험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착수 신고가 끝나면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주체 즉 건설회사는 5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한 공사에 들어갑니다. 네, 공사를 시행하고요.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유정이 있습니다. 자, 어떤 국민주택건설 사업 등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 네, 공부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택건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은 준공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준공검사를 건축법은 사용 승이라고 하죠. 주택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검사 그렇게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1, 2월 과정보다 실력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정도는 정말 지극히 합격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부 좀 많이 하셨구나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좋아요. 1, 2월 때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됐거든요. 3, 4월은 가능해요, 이제. 조금만 말씀드려도 다 대답도 하시는 것 같고 표정들이 긍정적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사업계획 사용검사를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정리하고요. 그리고 주택법상 사용검사 신청하면 처리기간 절차 며칠이죠? 15일 내에 사용검사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시사용승인 임시사용 승인 등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 관련된 제도들, 자, 주택건설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수험 준비할 겁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고,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셔서 619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619페이지 봅니다. 자, 제일 위에 보면은 네,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 몇 호?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가 봤습니까? 이 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이 법상 그 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호, 30세대 이상이 원칙인데 내려옵니다. 더 알아보기 내려오셔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50호,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보죠.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지만 몇 호죠?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죠. 진짜 하셔야 돼요. 1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를 공급받아 그 일단의 토지에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는 네,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봅니다. 건축법상 뭐죠? 한옥입니다. 한옥. 여러분 건축법 시행령상 한옥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용도잖아. 단독주택이지만 이때는 30호가 아니고 몇 호? 한옥은 50호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꼭이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내려옵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50세대 이상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으로 할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이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모두 각각 몇 세대?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죠. 동그라미 1번 같이 볼까요? 조금 어려워, 동그라미 1번이.
다음 요건은 기역간 이연의 요건이죠. 기역간 이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줄 것이십시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 주택이에요. 기역이 몇 시대 이상일 것 있습니까? 30시대 이상일 것. 니은번은 기역번에 보면은 세대별 주거주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니은번에 보면은 그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시대주택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6미터 이상이 되죠. 네, 이거 잠깐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잠깐 봅니다. 자, 여기서 단지형 연립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형 연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그리고 단지형 다시대주택이죠. 단지형 다시대주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자, 단지형 연립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단지형 다시대주택. 우리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를 하죠. 너네 아파트 단지 몇 세대야?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 단지, 그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까? 하나의 대지에 동수가 2개 이상입니까? 2개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공동주택이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인데 동수가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3개가 있다고. 102동, 103동. 그러면은 그래서 연립주택 단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지형은 뭐죠?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럼 나홀로 연립주택입니까?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래서 단지형 연립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그 공동주택이 다시대,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다시대 주택은 무엇이 되는 거죠? 단지형 다시대 주택이 되고, 둘 모두 공통점은 우리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거죠.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 3가지가 있잖아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시대. 그리고 무엇이 있죠? 원룸형주택.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시주택으로서 이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입니다. 1세대당 규모가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3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단지, 연립주택 단지나 다시대주택 단지, 그 단지의 진입도로, 이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 이상? 6미터 이상인 것은 연립주택과 다시대주택이지만 30시대가 아니고 몇 세대? 50시대 이상, 50시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그림으로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좀 낫죠. 그러면 외워지잖아. 단지형 1주택과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시대주택으로서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면 30시대가 아니고 몇 세대? 50시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 제가 반복해드린 과정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임대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금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택지연령 규제입니다. 넘겨서 여러분 교재 62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출거하십시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지금도 줄 거예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비출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가로로 띄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몇 세대? 50세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는 공동주택이 아니잖아요. 왜 하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만 50대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규정을 완화해 줬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잘 듣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비부에서 이렇게 배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잘 듣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장구촌이 가독이 밀집된 지역이잖아. 부자 동네입니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죠. 그러면 주로 상식적으로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니까 아파트 평수가 큰 대형 아파트 위주로 많이 건설됩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거주택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이 많이 건설되는 거야. 그래서 규제를 완화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50세대 이상부터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공동주택 건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 겁니까? 완화해 준 겁니까? 완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설할 때는 원칙대로 몇 세대입니까? 30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소형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니까, 그죠? 몇 세대? 50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50호, 50세 이상 이제 완벽하게 정리됐을 겁니다. 주로 정답은 50호, 50세 이상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는 그 위주로 나오죠. 꼭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원칙에 보면은 기업번 들어오십시오. 기업번에 들어오셔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종사업을 할 때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만 주 이상 동그라미예요.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주 이상이면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에요. 이해못 해봅니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종사업을 할 때 그 대지 면적이 10만 주 미만 동그라미 하면 되죠. 10만 주 미만이면 누구죠? 네, 해당 시장 구수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는 시도지사에 서울시장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지 면적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허가합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허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광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하고 군 지역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해요? 시장군수. 그 이상이면 누가 허가하죠? 관할 도지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별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할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누가 사업계획 승인하죠? 시장군수. 10만 제곱 이상이면 누가 하죠? 관할 도지사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좀 비교를 해서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그 밑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특례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반드시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국가 한국토지대공사 동그라미예요.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 잠깐만 이유가 있겠죠. 국회에서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봐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정부. 그렇죠. 국토교통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으라. 중앙정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으라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그 왜? 첫 번째 국가죠. 국가 외우십시오. 국가하고 주택공사, 한국토지대공사예요. 무조건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국가와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죠. 입법 취지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상대적이지만 부산, 창원, 순천, 여수, 목포 그리고 울산 이런 곳은 주택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으냐 하면은 지난해부터 안 좋아졌어. 그럼 지난해 지난해 그 이전 한 4, 5년 동안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그쪽이 주택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수도권이 안 좋으니까 건설회사가 전부 내려갔죠. 내려가서 그 지역에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아파트 지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택 건설 공급되니까 지금은 그 지역은 뭐죠? 초과 공급이에요, 시장이. 그러면 우리 주택 그 개론 시간에 초과 공급이라면은 네, 가격은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지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아파트 값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중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초과 공급된 그 지역에 지금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까? 공급을 줄여야 됩니까? 공급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모든 대한민국 건설회사는 초과 공급지대에 아파트 짓지 마라고 중앙정부가 규제할 수 없어. 없거든요. 민간 기업을 어떻게 규제합니까? 강제로 아파트 못 짓게 합니까?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국가하고 주택공사를 통해서 이 초과 공급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줄이겠다는 겁니까? 줄여서 수요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급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전부 국토교통부터 사업계획 승인받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과 공급된 지역에서는 국가가 당분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 등 안 합니다. 그리고 주택공사도
네, 이렇게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못하게 해요. 중앙정부가 균형을 조정하는 거죠. 그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문제 봐요. 330만 동그라미 하시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얼마죠? 100만 평 이상이잖아. 100만 평 이상에 그 뒤에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줄 것이십시오. 도시개발 사업 줄 것이고 택지개발 사업 줄 것이고 그럼 끝났잖아 뭐. 330만 제곱 이상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100만 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되고 택지가 조성되면 여기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수천 시대입니까? 수십만 시대입니까? 수십만 시대, 적어도 수만 시대가 공급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도입입니까? 수급 규정이 필요합니까? 수급 균형을 위한 조정이 필요하죠.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중앙정부.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은 전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게 한 거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에서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한 주택난에서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수도권과 광역시, 수도권이 어디죠?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리고 광역시는 6대 광역시겠잖아. 그 넓은 지역이잖아. 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에서 긴급한 주택난 해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자치단체 역할입니까? 중앙정부 역할입니까? 중앙정부만 그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고 한 거죠. 긴급한 주택난 해소 동그라미 해놓고 외우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동그라미 십시오. 지역균형이죠. 지역균형개발. 여러분 지역균형개발은 특정한 자치단체가 지역균형개발의 가치를 신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로만 가능합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도 국토교통부도 직접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받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역적 차원의 조정 동그라미 하십시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 광역이라는 말은 한 개의 도시나 군입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입니까? 두 개 이상의 시군이니까 넓은 지역이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 두 개 이상의 시군,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것은 특정한 자치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이거든. 이런 이유죠. 이런 이유.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나오면은 국토교통부도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면 좋겠고, 다음 네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죠. 국가지방자치단체 A, B, C, D 나와 있죠.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 주체잖아요.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총 지분 몇 %를 초과 출자했죠? 50%를 초과 출자했죠.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총 지분 50%를 초과 출자했어. 이 경우에도 공익적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소급 조정 대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게 한 거죠. 네, 국가 등이 총 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됩니다.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하나 전부 입법 취지를 여러분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입법 취지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많이 읽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어를 외우시면 되죠. 국가, 주택공사,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 끝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오른쪽 제일 위에 사업계획서인 제외 대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처음 할 건데요. 오늘 범위를 많이 넓힌다 그랬죠. 사업계획서인 면제가 됩니다. 면제.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서 다음 중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박스 안에 몇 개 들어있죠? 2개. 박스 안에 1번과 2번 중 한 개 다음에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고, 즉 사업계획 승인 면제돼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않고 건축 허가를 받고 쉽게 건축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개 있죠? 2개. 면제 요건이에요. 박스 안에 1번과 2번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로 쉽게 건축이 가능해져요. 1번까지 볼까요? 1번만 설명하면 될 거예요. 국토교육법상 다음 출거십시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인데 이때 상업지역은 무엇이 제외되죠? 유통이 제외됩니다. 외울 때는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 그렇게 외워야 되죠.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위한 상업지역에서 계속 읽었죠. 300세대 미만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거기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 밑에 적어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 밑줄 것이고 밑에다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니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동일 건축으로 건축되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예를 들면은 주상복합 건축물 적어두면 좋겠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물이에요. 이렇게 주상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내려와요. 두 번째, 해당 건축물 연면적에서 건축물 연면적 줄 거예요. 건축물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 줄 거예요.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미만이 나와야 되죠? 90% 미만 동그라미. 90% 미만이면은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서는 받습니까? 건축가 받고 건축이 가능해요. 300세대 미만이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는 받지 않고 건축가 받고 쉽게 건축이 허용됩니다.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해가 되고 쉬워져요. 그래서 쉽게 되면은 이해되면은 한 번 외운 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10번 외운 거하고 같을걸요. 그래서 자,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하는 경우죠. 자,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다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도 안 받고 건축허가도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만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지만 무엇은 하라는 거죠? 건축허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고 쉽게 건축을 허용한다. 그런 뜻이라고. 자, 이것도 외우십시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면제할 수 있는 용도지가 어디죠? 준주거지입니다. 준주거지. 이것도 외워야 되죠. 준주거지가 상업적인데 뭐지 제비되죠? 유통이 제비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유통상업지역은 저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알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유통상업지역이 제비될까? 상업지역 4개가 있죠.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동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도시 안에서 서울 시내죠.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서울, 광주, 서울, 대전, 서울, 부산 지역 간 유통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뭐죠? 유통상업지역. 소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입니까? 도매시장. 도매시장. 서울의 남대문 상가, 남대문 시장 안에, 동대문 상가 안에 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남대문 시장 안에, 도매시장 안에 아파트 지을 수 없거든. 그래서 제비된 거예요. 그래서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위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을 건축합니다. 주상복합 건축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 집중. 300세대 미만의 주택이잖아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 시설 동일 건축으로 건축한다고 했거든요. 봐주세요. 1층, 2층, 3층이 상가라고. 1층부터 3층까지 상가예요. 그러면 주택입니까? 주택 외 시설입니까? 주택 외 시설을 표현한 거야. 그러면 4층부터 주택이 될 거 아니에요. 4층부터 주택이죠? 네, 이렇게 주택이라고 4층부터 이제 주택인데 이 주택, 이 공동주택 시대수가 몇 시대 미만이라고? 300시대 미만이라는 얘기 있잖아. 300시대 미만. 그러면은 주상복합인데 주택과 상가가 같이 건축된 우리가 흔히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주상복합이라고 하잖아. 그냥. 근데 300시대면 공동주택 건설시대수가 300시대 미만인 주상복합이니까 대규모 주상복합입니까? 중소규모입니까? 중소규모 주상복합 건축물로 보면 돼요. 이렇게 공동주택 시대수가 300시대 미만인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은 여러분 연면적이 뭐죠?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계 맞죠? 그러면 한 개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로 전부 동일하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10,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10개 층이면 층별 바닥 면적 합하면 10,000제곱미터 맞죠? 그럼 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은 얼마죠? 10,000제곱미터잖아. 건축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라고. 그 중에서 주택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주택은 3층까지는 상가잖아요. 그럼 주택은 위에 몇 개 층이죠? 3개 층을 빼니까 7개 층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주택으로 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주택 연면적이잖아. 주택 연면적이 얼마죠? 7,000이잖아. 7,000. 이게 90% 미만 맞습니까? 건축 연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70%밖에 안 되잖아.
만분의 7천은 70%죠? 그러면은 90% 미만이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이니까 290세대이더라도 250세대이더라도 300세대 미만이니까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되고 건축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수험을 준비하는 방법이 지금 목적이 뭐죠? 이것을 수험 준비하는 목적은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면 어떻게 오지선단을 만드냐고. 5개월 오지선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제를 만들 때 칸묘기가 나와요. 칸묘기 나온다면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을 위한 상업지역 이런 부분이 틀렸는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인데 공동주택 시대수가 몇 시대 미만이 됩니까? 300시대 미만. 이런 것이 빈칸을 메우라고 하겠지 뭐. 300시대 미만일 것. 그리고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몇 %? 90% 미만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만 살짝 최종 정보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전체를 이해하셨다면은. 이해를 못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해만 하면은 수험 준비를 간단하게 빨리 지나갈 수 있잖아. 주상복합 소규모 그때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면 이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사업계획 승인 면제였고요. 그 다음에 622페이지로 옵니다. 622페이지 빨리 오세요. 622페이지 오셔서 3번에 봅니다. 승인 여부 통보가 나와 있습니까? 꼭 읽어야 돼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622페이지 딱 중간에 있어. 동그라미 3번.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리딩 R.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으로부터 며칠? 60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623페이지 양괄호 6번. 제일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 양쪽 괄호 6번. 공급별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죠. 리딩. 이것도 단독 출제된 적도 있죠. 28회 시험에서. 네, 읽어드립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 줄 거죠.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주택을 건설을 공급할 때 그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전체 건설 시대수가 몇 시대 이상이 가능하죠? 600시대 이상. 600시대 이상이면 가능하고 우리 연습 많이 한 부분이잖아요. 지나갈 때 읽으면 되지 뭐. 그래서 자, 공고가 나왔으니까 공고를 전부 복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1, 2월에 그리고 11월, 12월 입문까지 공고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고를 총 복습해 드릴게요. 고개를 드시죠. 공고. 자, 설명합니다. 공고. 오늘 날씨 참 괜찮았죠. 좋았어요, 날씨. 그러니까 오늘 같이 날씨 좋으면은 창문 열고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도 그죠? 그침이 없을 그런 계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한 10시간 이상 그침없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한 10시 정도 돼서 이렇게 가방 들고 도서관을 나서면 그 뿌듯함은, 그죠? 맞아. 그 보람찬, 그죠? 좋을 것 같다,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문만 보고 있어도 휴식이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정말 좋을 것 같다. 창 열고 한 10시간 이상 공부를 미친 듯이 해봤으면, 그죠? 참 좋겠다, 그죠? 좋으시겠어요. 공부할 수 있어서. 시작합니다. 공부. 보시고. 공구는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전체 시대수,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 건설할 때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은 이제 적으려고 하지 말고 늘 나오면 같이 외워요. 계속 반복됩니다.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 효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구분합니다. 공사 단위를 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해서 이 공구별로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이런 것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꾸 착수신고,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 절차를 착수신고와 사용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공구라 그래요. 그래서 공구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넣어야 되죠.
착수 신고와 사용 검사 절차를 각각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공사 단위를 무엇이라고 한 거죠? 공구라고 하는 공구. 그리고 자 이렇게 공구가 구분되면 공구별 공동주택,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각각 최소 몇 시대 이상일 것? 300시대. 이것도 나온 적이 있다고. 공구별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는 각각 300세대, 각각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공구별로 공동주택 건설 시대 수가 최소 각각 300시대 이상이니까 공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대 수는 최소 몇 시대 이상이 나와야 됩니까? 600시대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때 여기요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는 1공구부터 공사를 최초로 진행하겠죠.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는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돼요. 5년 내에 착수 신고 없으면 잘 대답하십시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O 옮겼습니까? O.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그 다음 잘 들어요. 공구별로 분할 시행을 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입니다.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몇 공고죠? 여기서 2공고잖아. 2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즉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 공고별로 분할 시행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는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 단 공고별 분할 시행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이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지만 2년 내에 착수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모두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 단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만 유념해도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고가 주택법에 나오는 공고 개념부터 시작해서 공고와 관련된 제도 전체를 위해서 통째로 이러면서 설명드리는 거라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될 거예요. 계속. 자, 공고였습니다.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623페이지 볼까요? 623페이지 7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대지의 소유권 확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건축법에도 이 주택법 규정,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됐었다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하게 설명드립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원칙부터 볼까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사업주체가 아파트 지을 때는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 봅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다니까. 박사의 기억, 니은, 이것 세 가지입니다. 기억, 니은, 셋 중 한 개에 걸리면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도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허용되죠.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읽어볼까요? 기억번. 자, 국토교획법상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지금도 줄 것죠.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까지 줄 것입니까? 확보하고 네 번째 줄에 있는데 해당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줄 잘 껐죠.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려와요. 제일 끝에 기억번 제일 끝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더라도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몇 %?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다음 내려와요. 두 번째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소유권 확보를 못했지만 줄 것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죠.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즉 지상권 설정했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 받았겠지 뭐. 사용 승낙 받으면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 가능하고 건축가 신청 다 가능하거든. 그리고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라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신청이 허용됩니다. 몇 가지 경우에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이 허용되죠? 세 가지. 이것은 간단히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책자를 넘깁니다. 넘기고요.
넘겨두고 넘기면은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매도 청구가 너무 중요하죠. 이제 여기 들어가요. 상당히 깊게 들어가는 걸요. 1, 2월 때는 매도 청구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을걸요.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별표를 좀 하고 싶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전체가 숙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암기가 너무 쉬워. 이해하면 되니까 뭐. 한번 볼게요. 읽어드릴게요.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공사를 시작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매도 청구 대상 대지에 대해서 그 대지 소유자가 매도 합의를 했거나 매도 동그라미 합의 동그라미 매도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은 매도 청구에 대한 법원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승소 판결 동그라미. 매도 합의 내지는 승소 판결 이후에만 착공신고가 가능해요. 공사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좀 봐줄까요? 설명을 할게요. 방금 그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요. 일체 그림 그리지 말고 집중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네. 이해하고 교재를 읽으면 수업 준비 끝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집중하세요. Y건설입니다.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서울에 지어요. 500세대 아파트를 서울에 건설합니다. 여러분,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건축가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잖아. 공동주택 30대 이상이니까. 그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집을 지으면 Y건설을 건축주라고 부릅니까? 사업주체라고 합니까? 사업주체라고 하지. 그러니까 Y건설에서 서울에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려면 서울시장,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사업계획 승인구자 누구죠?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시장에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이고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지. 이렇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신청이 허용이 돼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세 가지. 금방 우리 기억니은 디귿 체크했죠? 같이. 첫 번째,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 정도 되겠네. 이 대지 면적 대부분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죠.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십시오.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이 확보됐다면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대지 20% 미만이 남아있죠. 이 20% 미만이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이 확보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체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됐죠. 대지 면적 100% 이상을 지상권 설정하거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아니면은 세 번째는 뭐죠? 사업주체가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는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이 허용되잖아요. 그럼 세 가지 다 됐잖아. 근데 잠깐. 그런데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0% 미만에 대해서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신청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고.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포함되어 있죠. 매도 청구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도 합의가 있었거나 매도 청구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되죠? 승소 판결 이후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도 합의가 없거나 승소 판결이 없으면 공사 착수할 수 있어? 없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가 나옵니다. 읽어드리고 다시 설명할게요. 연결돼야 되죠. 자, 매도 청구 등 오시고요. 자, 기억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잘 집중하시고 밑줄 끄지 마세요 아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서 해당 주택 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이때 대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가를. 그래서 앞으로 공식처럼 하십시오. 매도 청구는 시가로. 공식처럼 외우시라니까. 매도 청구는 공시지가입니까? 감정가격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 매도 청구는 시가로.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줄 거예요. 이제 지금 끝까지 줄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돼요. 매도 청구를 하려면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협의가 있어야 되죠? 의무적으로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협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합니다. A번 들어와요. 박상에 들어와요. 어려워요. A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95% 이상 동그라미 줄 거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주택 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죠?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어. 자, 이 경우에는 줄 것이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 동그라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허용합니다. 근데 B번 A 외의 경우 무슨 뜻이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잖아. 즉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 말이야.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줄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줄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실 10년 이전 동그라미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이꼴 오래된 원주민 적으십시오. 이꼴 오래된 원주민. 이 오래된 원주민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줄 거예요.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가 허용돼요. 그러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뜻이거든. 그죠? 네,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다시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고요. 그게 가장 저도 암기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개 듭니다. 고개 들고 혼자 연구하지 마세요.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이런 얘기예요. 여보세요? Y건설이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0% 미만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하면 소유권 확보 없이 서울시청에 사업계획 신청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의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이때 주택 건설 사업주체는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웃이라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는 거야. 단 매도 청구를 하려면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하는데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취득이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매도 청구하려면 법적으로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럼 협의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됐겠죠. 안 되면은 아파트 건설 사업이 해야 되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때 봐요. 그때 이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했다고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니까 잠깐. 여기 대지 면적. 이 대지 면적이 95% 이상은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5% 미만을 남기고 전부 사용권이 다 확보된 거죠.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해. 사용승낙 받았어. 아파트 건설해도 좋다고.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5% 미만이 남아 있잖아. 이 5% 미만 사용권이 확보되지 못한 이 5% 미만은 주로 누구냐면은 알박기 하신 분들이 있죠. 여기 아파트 짓는 소문 듣고 네, 알박기 나중에 평당 500만짜리를 한 5평 사둔 거야. 그분들은 사용 승낙할까 안 할까? 평당 500만짜리를 자기가 사용 승낙 안 하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못 하니까 평당 500만 원짜리를 평당 5천만 원 받을 욕심으로 사용 승낙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버틸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땅은 5평이지만 나 이거 평당 500 주고 샀거든. 내 땅에서 아파트 건설 사업 하겠다고? 내가 사용 승낙을 왜 해줘? 근데 꼭 아파트 짓고 싶다면 나는 평당 5천만 원 내면은 해줄 수도 있지 뭐. 생각 있으면 전화해. 이분들은 뭐죠? 알박기 하신 분들이잖아. 이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건설회사들이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5% 미만의 모든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가로 매도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럼 알박기가 확실하면 매도 청구하고 승소 판결 받겠죠? 그러면은 네, 바로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알박기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보시면 돼. 이게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근데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럼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잖아. 그죠? 이 경우에는 이 동네에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몇 년 전부터?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전부터 이 동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자. 얼마 안 되는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하게 한 거야. 이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지역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를 하여 온 자. 아까 누구라고 해석했죠? 이 지역의 오래된 원주민이야. 이 오래된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 오래된 원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오래된 원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건설 사업을 민간건설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다 이 말입니다. 민간건설 사업 주체에게는 토지 수용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원주민과 합의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도 매도 청구하고 싶으면, 그리고 알바끼 하신 분에게 매도 청구하시려면 몇 % 이상?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얘기죠. 오래된 원주민도 보호하고 그리고 알바끼 피해도 줄이기 위한 절묘한 한 수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지면적 몇 %?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 가능하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때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합니다.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죠?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돼. 그리고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알바끼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지만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해당 지역의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몇 년? 10년 이전에 토지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여 온 자.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만 매도 청구를 하도록 한 거죠. 오래된 원주민도 보호하고 알바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이해하시면 돼요.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요. 상당히 이런 부분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근데 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1월달 이전에 설명을 잘 하진 않죠. 이제 3, 4월에 한번 들었고 5, 6월에 듣고 문제 풀이 시간에 계속 다루고 기출문제에서도 이미 다루어 드리고 했었다고.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할까요?